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러시아의 3대 함대 중에 하나죠. 흑해함대. 이 흑해함대가 3년여의 전쟁을 치르면서 완전히 붕괴되고 총체적 난국에 빠져서 재기불능 상태에 빠졌다라는 건데, 장비도 사람도 모든 것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이제 앞으로 흑해함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FPV 유도 장치를 단 드론 요격용 로켓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레오나르도와 텍스트론의 합작 회사가 미 해군에 제안한 M346N 훈련기를 첫 출시했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계 각국이 저가형 드론 요격 무기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에서 재미있는 물건이 나왔습니다. 보병 견착 발사가 가능한 소형 유도 로켓에 FPV 드론 제어 장치와 고글을 통합한 새로운 방공 무기가 등장했습니다. 과연 실제 성능이 어떨지 주목됩니다. 미 해병대가 오키나와 지역에 사상 최초로 무인 물류 보트를 시험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12 연안연대에 배치된 ALPV 물류 보트는 오키나와 본섬에서 대만 인근의 요나구디 일대의 항구로 자율항해에서 물자를 수송하는 데 성공하며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덴마크가 발트의 러시아 수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산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를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덴마크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최근 그린란드 문제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스웨덴, 프랑스제 해상 초계기 도입이 유력하게 거론됐었는데, 이번 거래를 통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노후화된 라파에트급 호위함을 대체하는 프랑스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FDI 프로그램의 초도함인 아미랄 로나크급이 프랑스 해군에 인도돼 시험평가에 들어갔습니다. 원양 초계함에 가까웠던 경무장 라파에트급보다 훨씬 강화된 센서와 무장을 탑재한 FDI는 프랑스 해군에 5척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미 해군 차세대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우리나라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미국 록히드 마틴의 TF-50N과 경쟁하고 있는 레오나르도 텍스트론 합작법인의 M346N이 시제기를 완성해 미국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조금 앞서는 행보인데 우리 정부와 카이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치 맨페이지처럼 생겼죠. 그런데 이게 로켓이에요. 로켓인데 보시다시피 유도장치가 좀 달려 있습니다. 그 유도장치를 게임하듯이 곡을 쓰고 이렇게 유도하는, 그러니까 시선 유도식 유도 로켓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기존의 이 맨페이지 지대공 미사일보다 훨씬 싸다. 그래서 대단히 급기동할 수는 없지만 천천히 날아오는 드론, 이거 요격하는 데는 싼 가격에 괜찮다 라고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일단 발상은 좋습니다. 성능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발상은 아주 좋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2배입니다. 자, 파도가 꽤 높아 보이는데 그래도 씩씩하게 헤치고 나가네요. 오키나와 본섬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남쪽의 요나구니 일대의 항구로 보냈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 이제 배 바닥에 선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1m 정도 되는 깊이 선창이 있고, 여기에 이제 물자를 집어넣고 뚜껑 닫고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무인 항해해서 그 항구로 가는데 탄약이나 각종 식량이나 보급품 이런 거 실어 보내고 하는 이런 용도로 쓴다라는 건데, 네, 이거는 성공할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봅니다. 자, 덴마크가 그린란드 문제로 미국과 사이 안 좋죠. 그래서 이 팩3 방공 미사일 살려다가 그거 취소해버리고 샘프티 구매를 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런데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는 또 이걸 또 한대요. 덴마크 맞은편에 스웨덴이 있는데 스웨덴이 만드는 사브에서 만드는 해상 초계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세이돈 또 한답니다. 왜냐? 포세이돈을 완전 독보적인 성능의 해상 초계기니까 그렇기도 하고, 이 덴마크가 워낙 좁은 이 발트 해로 들어가는 워낙 좁은 이 입구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감정으로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포세이돈 미제를
선정을 한 것 같은데, 또 이제 또 아이러니한 것은 미국은 그린란드를 뺏어 먹으려고 하고 있고, 덴마크는 미제 해상 초계기를 도입해서 그 가지고 또 그린란드에서 해상 초계도 같이 한다라는 건데, 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네, 이야, 정말 뭐 대단하게 생겼습니다. 전위적으로 생겼어요. 라파에트급 5척이 있었죠. 라파에트급이 처음 나왔을 때 정말 뭐 충격적인 디자인이었어요. 지금은 대부분 라파에트급하고 비슷한 디자인으로 바탕으로 이제 만들었죠. 우리 충무공 이수지급도 사실은 라파에트급하고 비슷한 형상의 디자인에서 출발한 그런 컨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30여 년 전에 라파에트 대단했는데, 그 라파에트는 사실은 디자인은 대단했지만 성능은 깡통이었어요. 76mm 함포, 그리고 함대공 무장이라고 미스트랄 뭐 이 정도뿐이었는데, 그래서 대만의 캉딩급이 그 모양이죠. 그런데 싱가포르의 포미다블은 라파에트를 바탕으로 그냥 그게 완전히 마개조한 그런 버전이고, 그 라파에트 같은 경우에 탈냉전 시대에 이제 뭐 적도 없고 전쟁도 없고 프랑스 입장에서는 아프리카나 뭐 세계 각국에 있는 섬들, 거기 식민지 순찰하는 뭐 이런 용도로 쓰다 보니까 76mm 함포 이 정도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상황이 달라졌죠. 그래서 라파에트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 FDI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5척 합니다. 아미랄 로나크 초도함입니다. 자, 여기에는 정말 뭐 아주 걸출한 성능의 엑스밴드 레이더, Seafire 레이더가 사면 고정형으로 되어 있어요. 300km나 탐지합니다. 레이더는 이렇게 좋은데 함대공 무장은 아스터 15, 아스터 30 해서 총 16발밖에 안 들어가요. 뭐 이런 무장, 그리고 액조세 MM40 함대 함미사일 8발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만재 4,460톤. 그래서 라파에트보다는 훨씬 강화된 이 무장, 방공 능력 뭐 이런 거. 라파에트는 함대한 미사일도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라파에트가 당시에 이야 정말 뭐 디자인 끝내준다 라고 했듯이 이 FDI도 이 아미랄 로나크도 정말 뭐 대단한 혁신적인 디자인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미국 해군이 훈련기 도입하죠. T-45 고스트호크, 이거 대체하는 훈련기를 하는데, 여기에 우리 한국 카이와 록히드 마틴의 합작품이죠. T-50N, 그리고 보잉의 T-7N, 거기다가 레오나르도는 이태리 회사인데, 이태리 회사로는 미국에서 안 되죠. 그래서 미국의 텍스트론하고 합작해서 이제 M346N 이렇게 만들어서 출시를 했는데, 시제기를 이 레오나르도 텍스트론이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한국 카이는 시제기 안 만들었습니다.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미 이제 이 레오나르도 텍스트론의 M346은 전비 투어를 시작했어요. 미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에어쇼가 계속 열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T-50도 빨리 해군 버전의 시제기 만들어서 전미 투어에 나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흑해함대 어떻게 망했는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파상 공세로 크게 위축되었던 러시아 흑해함대가 어쩌면 다시 재기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흑해함대가 심각한 인적, 물적 붕괴 현상을 겪고 있고, 이 때문에 함대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흑해함대가 지휘관들의 부패와 무능, 새로 보충된 병력들의 질적 수준 급락으로 인해 정상적인 부대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으며 서서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러시아 독립매체 VCHK OGPU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흑해함대 재건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최근 충원한 계약병 가운데 상당수를 흑해함대에 우선 배정하고 이들에게 신속하게 보직을 부여해 함대 복원을 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 들어온 병력들의 70% 이상이 만성 알코올 중독자 또는 약물 중독자라는 것인데요. 술값과 약값을 벌기 위해 계약병이 된 이들은 부대에 배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임무 수행을 거부하고 지휘관들과 수시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휘관들은 명령을 따르지 않는 불량병사들을 제810 근위 해군 육전여단으로 보내 도네츠크 전선으로 내보내고 있는데요.
말을 듣지 않으면 최전선으로 보낸다는 지휘관들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신병들의 항명과 근무 태만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휘관들도 문제입니다. 흑해함대 예하 제4 분리 잠수함 여단장 드미트리 스카르가 대령은 최근 러시아 해군 사령부로부터 명령 불복종과 근무 태만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는데요. 그는 잠수함 수리 소요를 과다하게 산정해 거액의 예산을 타낸 뒤 부하 장교와 조선소 관계자들과 짜고 이 돈을 횡령하며 잠수함 수리를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이 같은 행태는 흑해함대의 다른 부대에서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함정 유지 보수 예산을 타내고도 정상적인 수리를 받지 못한 함정들이 늘어나면서 가동불능 상태의 함정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매체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최근에 와서야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연방보안국에 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인데요. 위아래 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썩어 빠진 러시아군,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흑해함대 간판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 3대 함대가 있죠. 발트 함대, 그리고 흑해함대, 태평양 함대, 그리고 이제 4대 함대 그러면 이제 북방함대까지 포함하는데, 이 오래된 이 흑해함대가 네, 이제 망했다 이겁니다. 그걸 이렇게 VCHK 오지퓨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관계자들의 말들을 다 취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독립 언론이에요. 이 반정부 독립 언론입니다. 자, 이 보도에 따르면 정말 뭐 돈 떼먹는 데는 선수들이다 라는 거고, 지휘관들은. 그리고 병력들이 더 문제인데, 흑해함대가 이제 병력 우선 배치 순위가 아주 높답니다. 왜냐, 흑해함대 재건해야 되는데, 일단 해군으로 계약병 들어오면 최우선적으로 흑해함대 보내주는데, 문제는 해군으로 이 계약병으로 들어오는 이 병력의 질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뭐 마약 중독자 이런 애들이 교도소 갔는데 자기애들이 이제 또 약값, 뭐 술값 이런 거, 또 술도 먹고 싶고 감옥에 있으면 못 먹으니까, 그래서 계약병 모집하러 오면 사인을 한답니다. 근데 육군 가면 가서 죽을 것 같고, 그래서 해군으로 이제 사인을 하는데, 해군으로 들어온 사람은 우선적으로 흑해함대 보낸다 라는 건데요. 자, 재소자 출신이 넘쳐난다. 자, 이게 이제 러시아군의 계약병 모집 홍보 찌라시입니다. 일단 계약하면 200만 루블 준다. 우리 돈으로 3,350만 원 일시불 준다. 자, 그리고 죽거나 다치면 최대 7,550만 원 준다. 그러니까 뭐 일단 3,350만 원 준다고 하니까 그냥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흑해함대 배치되는데 이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이런 애들이 오니까 뭐가 부대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말 인적으로 이 병력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좀 총체적 난국이다. 그런데 지휘관들은 낫냐? 지휘관들은 또 이런 식으로 비리를 저질러 먹고 있다. 이제 흑해함대에는 잠수함 부대가 있는데 핵잠수함은 없어요. 이 내핵이기 때문에. 그래서 흑해함대는 킬로급 잠수함이 4척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잠수함 여단장이 이 부하들과 짜고, 야, 이거 고장났다고 그래, 이거 고장났다고 그래 해가지고 멀쩡한 잠수함 고장 다 났다고 거짓으로 하고 이제 작전 안 나가고, 그리고는 그 부품 예산 타내서 또 방산 납품업자들하고 짜고, 야, 납품했다 그래, 그리고는 이제 돈 떼먹고, 이런 짓을 하다가 걸렸다는 겁니다. 그게 또 이 흑해함대 이 잠수함뿐이냐, 정비소에서도 계속 그 정비 부품 다 빼먹고, 또 규격에 맞지 않는 싸구려 부품 집어넣고 해서 함정 구동 안 되게끔 만들고, 자,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전력들 파괴되어서 제대로 복구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있는 전력들도 지금 내륙 수로를 따라서 지금 다른 데 피신 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병력들이 이 모양이다. 아류이 할 것 없이 이 모양이다. 그래서 흑해함대 이제 문 닫아야 된다. 이런 비아냥까지 나올 정도로 러시아가 썩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지금 현재 러시아가 전쟁 중인데 이 모양이다. 정말 기가 막힌다. 그 베트남전 때 월남군이 했던 그 짓하고 지금 비슷한 상황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수십 년 전에 우리 한국군이 좀 비리, 그 뭐 여러 가지 방산비리, 국납비리 이런 거 굉장히 많다고 의심받던 그 시절에, 그 시절하고 비슷하지 않냐. 지금 한국군은 깨끗하죠.
네, 러시아 현재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